네, 진사로입니다. 60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가에 보니까 하지 중장이라는 사령관이 미소 공동위원회 무기 휴회에 관한 중대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는 거죠. 개막 이후 49일 만의 일이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회의가 무기 휴회된 지 만 1년 16일 만인 오늘 오후 2시 정각에 2차 회의의 역사적 막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 해방공간, 그러니까 우리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이 될 때까지의 3년 동안 있었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광복 이후에 그 38도선이 먼저 설정이 되죠. 아예 미국과 소련이 들어온 게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 나눠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한반도에 민주적 임시정부 수립하고, 그때까지는 신탁 통치하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정됐던 게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물론 요 사이에 신탁 통치 찬성한다, 반대한다, 움직임도 많았지만, 어쨌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때 좌우합작 운동이 열려요. 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무기한 휴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도 있고 했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물론 이때도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엔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 임시위원단을 파견하자 했는데, 이 임시위원단을 갖다가 소련에서 입국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입국 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이라도 선거해라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거를 결정을 하니까 이때 이제 김규식 선생께서 이 두 분께서 남북 협상을 벌이려고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50 총선거로 이어지게 되는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을 쭉 기억을 해두셔야 이쪽 관련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하고 나는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은 결국 좌우합작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50 총선거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48년이니까. 다만 요거랑 관련돼서 이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했던 게 4.3 사건도 있고, 이게 제주도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여수 순천의 11구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거는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진 못하고, 반미적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요거는 50 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위한 처벌법,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민특위를 출범시켰다라는 거라 50 총선보다 뒤의 일입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라는 게,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 의결하고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소련에서 입국을 거부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좌우합작 운동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42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해가지고, 자, 이날 본회의는 하오 8시 정각이 개의되어 전원위원회의 발제조항 전원합의 보고를 접수한 후 김종순 의원의 각 조항 설명이 쓴 다음 질의도 대체 토의도 아무것도 없이 표결은 기리 표결로 작정하여
재석 166인 중 163표로서 실로 역사적인 결정을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익희 임시의장은 정중 침통한 태도로서 자, 헌법 개정안은 결정된 것을 선포한다고 이제 힘있게 삼타하였다. 음성이 몹시도 떨렸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발췌 개헌의 상황입니다. 자, 이 발췌 개헌이 있었던 거는 6.25 전쟁 중이에요. 1952년인데 그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 이 6.25 전쟁 중에 부산에 있었던 임시수도, 여기에서 열렸던 국회에서 개헌이 의결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질의도 대체 토의도 없고 기립 표결로 해가지고 막 음성이 떨렸다, 침통한 태도,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제 그 뭐 정치 깡패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막 협박하고 이랬던 시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떨리는 거죠. 자,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6.25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1번 가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3번 가겠습니다.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옛 경무대 앞. 자, 경무대 앞이고, 그 다음에 수성초등학교나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서울대 물리대, 지금의 마로니에 공원 쪽이다라는 거죠. 현재는 여기에 서울대 의대만 이제 서울대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 요 민주화 운동이 뭐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경무대 앞에 경찰 발포라든지 시위에 참여한 수성초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고려대 학생 시위, 교수단 시위 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서울 지역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19 혁명입니다. 이제 경무대에서 경찰이 발포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수단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4.19 혁명과 연관이 되죠. 자,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시위에서 그 김주열 학생이 희생되는,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서울 지역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무대에 발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서울대에서 시위를 벌였던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선지에서는 이제 4.19 혁명의 영향이 나와 있어요. 이 혁명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서 헌법이 한번 개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 양원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그게 장면 내각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따진다면은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물론 요 부마 민주항쟁 이전에 YH 무역 사건이 있고, 요게 이제 그 유신 체제가 그 붕괴되는 도화선이 됐던 일이에요. 이때 이제 그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되면서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촉발되고, 이제 이 부마 민주항쟁의 처리를 두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의견을 대립하다가 결국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이제 유신 체제가 끝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12.6 사태고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건 이제 6.3 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결국 한일 국교 맺어집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요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신군부는 물러가라. 이런 기치를 내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공수부대 등 계엄군까지 투입해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니까 광주 지역에서는 시민군을 결성해서 저항했던 이런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같은 구호를 내세웠다. 요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죠. 자,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세 개를 가장 큰 축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외에 몇 가지 뭐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든지 6.3 시위, 부마 민주항쟁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헌법은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돼 있고, 이에 우리 국민은 헌법 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첨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한다라는 데서 이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거의 뭐 대통령에게 권력이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헌법이잖아요. 뭐 6년 임기인데 이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고 그 다음에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의 추천권이라든지 뭐 국회 해상권 이런 권리까지 있었고 뭐 긴급조치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게 이제 권력이 완전히 집중된 헌법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자, 요 100만인 청운동에 앞장서셨던 요 장준하 선생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3번.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부여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그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것도 다 헌법에 관련된 거라서 요거는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앞에 4.19 혁명 말씀드리면서 나왔는데 이게 허정 과도 정부에서 개헌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3차 개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정 과도 정부에서 있었던 개헌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요건 이제 6차 개헌입니다. 삼선 개헌이라고도 부르죠. 요거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요거는 8차 개헌이에요.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역시 허정 과도 정부에서 했던 3차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 가겠습니다. 가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모음첩인데 경부 고속도로 준공과 100억 달러 수출 달성, 포항 종합제철 준공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죠. 자,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된 업적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수출 100억 달러, 포항 종합제철 있고 또 경제발전 그 5개년 계획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농촌 지역 새마을운동 이게 있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100억 달러 수출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운동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건 이제 노무현 정부예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김대중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있는데 요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 3조 호황이 있었다. 전두환 정부죠. 자,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 자, 여기서 말하는 300산업은 밀가루랑 면화, 그 다음에 설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6번부터 가야죠. 자꾸 죄송합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역사래요. 인쇄문화에 대한 통사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자치통감, 갑인자본, 그 다음에 한성순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나온 데가 불국사 3층 석탑이잖아요. 예. 불국사 3층 석탑, 요 안에 있었던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팔만대장경,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특히 몽골 침입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몽골 침입 시기. 초조 대장경이 있었는데 요거는 현종 때, 그러니까 거란 침입 시기에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자라는 뜻으로 만든 건데, 이게 몽골 침입 시기에 불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게 된 게 팔만 대장경 혹은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직지심체 요절 역시 고려시대인데 1377년, 이거는 이제 청주의 흥덕사에서 만들었어요. 금속활자본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현존하는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자치통감 갑인자본이라고 되는데, 이 갑인자본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성순보는 이제 근대시대죠. 18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문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쇄하였다라고 되는데, 이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요거는 태종 때의 계미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죠. 자, 대장 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찍었다. 요거는 팔만 대장경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흥덕사 말씀드렸죠. 금속활자라고. 그래서 이것도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이천과 장영실 등이 제작한 활자, 세종대왕 때이기 때문에 이천 장영실의 갑인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납으로 만든 활자를 사용해 방문국에서 발행하였다. 역시 한성순보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4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이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지침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이후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제목으로 기소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지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죠. 이게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 보도지침이라는 게 이제 언론 통제의 한 방식이었죠. 언론 통제. 이제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 양면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에 해당하는 게 삼천교육대라든지 이 언론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화적인 정책으로는 그 이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출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및 두발, 교복의 자율화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 통제에 관련된 보도지침,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여기가 이제 뭐 고문 같은 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화 1987에 처음에 뭐 박종철 학생에 대한 고문치사, 요게 이제 그 남영동 대공분실 이야기죠. 자, 전두환 정부에 대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요게 옳지 않네요.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야간 통행금지 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 요게 이제 1987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6월 민주항쟁의 그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전두환 정부 말기예요. 자, 프로야구 출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북통일 관련된 걸로 남북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게 바로 전두환 정부 시기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노태우 정부고 다른 건 전부 전두환 정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대통령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상황을 보고받고 내일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기로 했대요.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큰 전환을 이룬 거다라고 평가했대요. 자, 요건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설명이죠. 남북 기본합의서. 따라서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외교라든지 통일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그 외교 쪽으로는 북방 외교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북방 외교는 그 사회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수교를 많이 했어요. 뭐 중국이라든지 헝가리,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관련된 걸로는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반도 비핵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죠. 자,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련된 업적 중 하나예요. 또 한 가지가 금융실명제였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고요. 자,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착공한 건 노무현 정부예요. 죄송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개성공단을 착공했어요.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 이제 실제로 공단을 착공한 건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에서 마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선덕여왕,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데 가, 그리고 이빙허각,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 나고요. 그 다음에 김만덕은 제주의 거상이자 자선가 다. 그 다음에 남자연은 의열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라. 그리고 강주룡은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가 마. 요 각각의 칸에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합시다. 자, 선덕여왕이 첨성대와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웠냐? 맞죠? 이건 선덕여왕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빙허각 실학자라고 했는데 규합총소를 저술했다. 이것도 맞아요.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이게 이빙허각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 순조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김만덕, 이 대단한 거상이시죠. 이분이 이제 재산을 기부하여 백성들을 구제했다도 맞아요. 이게 정조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정조께서 이 김만덕 거상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제주도에 계셨던 분이라 이게 육지로 나온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나라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제 정조가 어명을 내려가지고 이 김만덕 상인을 불러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하면서 뭐 소원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 김만덕 이 거상께서 하신 말씀이 금강산을 한번 여행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상에 비해서는 대단히 소박한 그런 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조가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금강산 한번 둘러보세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 남자연 선생의 이 의열투쟁 독립운동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광복군의 기관지 광복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 남자연 의사라고 해야겠죠. 이분께서는 조선 총독의 암살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쓸게요. 조선 총독 암살 기도.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 조사단에다가 혈서를 전달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시대가 안 맞는 게 이분이 활동하셨던 게 주로 서로 군정서 쪽이에요. 서로 군정서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 서로 군정서가 1920년으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있었던 부대잖아요. 북로 군정서가 북간도, 서로 군정서가 이제 그 서간도 이렇게 있었던 부대죠.
그래서 시대상으로 이 한국광복군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주령 선생께서는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하셨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게 지역이 평양이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남자연 의사에 대한 거는 그 영화 암살에서 아마 그 배우 전지현 씨께서 연기하셨던 그 역할이 아마 이 남자연 의사에 대한 그 역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50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사실 세시풍속 문제가 심화해서 나온 게 이제 이게 지금 60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게 2025년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남한 광한루 원의 오작교래요. 자, 오작교에서 나와야죠. 특히나 견우와 직녀가 만났고 음력 7월 7일이에요. 이래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칠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단오는 5월 5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는 12월 22일, 그 다음에 한식은 4월 5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2025년에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지만요, 향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 시기에 봤던 시험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계속 이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 시대의 일들은 계속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시험 출제 방식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전 기출 문제들도 보시는 게 여러분들 수험 준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